경제주파수 심층 분석에 오신 걸 환영해요. 오늘은 세계 최고의 투자자 중 한 명이죠. 워런 버핏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그의 인생 철학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해요. 네, 이게 단순히 뭐 어떻게 돈을 벌었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점이 정말 흥미롭죠. 맞아요. 위험을 다루는 법, 또 관계를 맺는 방식, 자녀 교육, 심지어는 뭐 인격에 이르기까지 그가 평생에 걸쳐서 어떤 게임의 법칙을 따랐는지, 그를 만든 결정적인 순간들은 뭐였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아요. 그럼 아주 의외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에게 투자의 현인으로 알려진 버핏이 사실은 경마에 미친 소년이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용돈 걸고 하는 수준이 아니었다면서요? 전혀 아니었죠. 10살, 11살 이 무렵인데 아버지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자마자 한 일이 의회 도서관에 있는 경마 관련 책 수백 권을 빌려달라고 조른 거예요. 와... 데이터에 집착하는 그의 모습이 이때부터 보인 거죠. 어떻게든 남들이 모르는 자신만의 우위, 그 엣지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떡잎부터 달랐네요. 그 나이에 벌써 그런 분석을... 그럼요. 시카고에서 한 달이나 지난 경주 기록지를 사와서 밤새 분석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경험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이 이기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게 참 재밌어요. 맞아요. 바로 그 경마를 그만두게 된 날의 경험이었죠. 하루는 첫 경주에서 돈을 잃고 나서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전 생각에. 네, 다음 경주 또 그 다음 경주에 계속 돈을 걸다가 결국 단시 소년에게 한 정말 거금이었던 $50를 모두 잃게 돼요. $50요. 그 시절 가치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돈 아닌가요? 상상 이상이었을 거예요. 당시 신문 5,000부를 배달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하니까요. 어린 마음에 그 충격이 정말 컸겠죠. 그랬겠네요. 그런데 중요한 분 그 다음이에요. 보통 아이들 같으면 그냥 울고 좌절하고 끝났을 텐데 버핏은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복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 이 게임의 본질 자체를 꿰뚫어 보게 된 거죠. 그 유명한 깨달음이요. 경마는 결국 제로섬 게임이다. 내가 따면 누군가는 반드시 잃는 구조라는 걸 말이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심지어 주최 측, 그러니까 하우스가 수수료로 18%나 떼왔잖아요. 18%나요? 네, 이건 내가 이겨도 결국 장기적으로는 모두가 돈을 잃게 되는 마이너스 썸 게임이라는 걸 간파한 거예요. 이길 확률이 구조적으로 나한테 불리한 게임이었던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주식으로 눈을 돌리게 된 거군요. 이건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는 걸 깨달은 거네요. 정확해요.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건 이건 모두가 함께 이길 수 있는 포지티브 썸 게임이라는 걸 알아챈 거죠. 기업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이익은 계속 성장하고 투자자들은 배당금을 받으면서 그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요. 수수료를 내는 게임에서 배당금을 받는 게임으로 옮겨갔다. 와, 그의 평생 투자 철학이 바로 이 어린 시절의 뼈아픈 경험에서 탄생한 거네요. 바로 그렇죠. 그렇게 투자의 게임은 일찌감치 마스터했는데 사람과의 관계, 즉 인생이라는 게임은 어떻게 배웠을까요? 이 부분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에게는 평생의 멘토가 있었죠. 전설적인 미디어 경영자 톰 머피라는 인물인데요. 톰 머피요? 네, 버핏은 이 사람에게 들은 단 한마디 조언이 자기 인생을 바꿨다고 말해요. 톰 머피라면 파산 직전에 지역 방송국 하나로 시작해서 ABC 방송국까지 인수하고 나중엔 디즈니의 회사를 매각한 그야말로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대단한 사람이 대체 어떤 조언을 해줬을까요? 조언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어요. 워런, 누군가에게 꺼져라고 말하는 건 내일 해도 된단다. 이게 전부였어요. 네, 잠깐만요. 그게 다라고요? 꺼져라는 말을 내일 하라. 이게 무슨 뜻이죠?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심오하게 들리는데요. 핵심은 바로 감정적 절제예요. 순간적인 화나 분노 때문에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내뱉지 말라는 거죠. 오늘 당장 끓어오르는 감정으로 관계의 다리를 불태워버리지 말고 딱 하루만 참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는 훨씬 더 현명하고 부드럽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관계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라는 거군요. 버핏 스스로도 젊었을 때는 꽤 거칠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편이었다고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이 조언 하나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게 놀라운 거죠. 불필요한 적을 만들지 않게 됐고 그 덕분에 수많은 잠재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었다고 회고하죠. 이런 태도는 그의 70년 지기 동반자 찰리 먼거와의 관계에서도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두 사람이 함께 백화점 주식에 투자했다가 크게 실패한 적 있잖아요. 그런데 버핏은 그때의 경험이 오히려 성공했을 때보다
둘의 유대감을 훨씬 더 끈끈하게 만들어줬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전쟁터 참호 속에서 함께 고생한 그런 전우회 같은 거죠. 성공의 기쁨을 나누는 것보다 실패의 고통을 함께 겪는 것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든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멍건은 굉장히 직설적인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아주 그렇죠. 톰 머피의 조언과는 좀 결이 달라 보이는데요. 멍건은 버핏의 아이디어가 별로면 면전에서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꺼져 라는 말을 내일 하라는 조언과는 정반대인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해요. 톰 머피의 조언은 감정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지 말라는 뜻이고, 찰리 멍거의 직설은 아이디어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었거든요. 공격의 대상이 달랐군요. 네, 멍거는 버핏의 생각을 공격했지 버핏이라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죠. 버핏은 이런 지적인 마찰을 오히려 즐겼어요. 이게 바로 그들의 파트너십이 오래갈 수 있었던 비결이고요. 주변에 이런 관계들로 가득한 그레이엄 그룹 같은 커뮤니티를 50년 넘게 이끌 수 있었던 원동력이기도 했겠네요. 그럼요. 서로 돈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배우는 즐거움을 나누는 모임이었으니까요. 관계 역시 복리로 불어나는 자산으로 본 거죠.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할 주제로 넘어가 보죠. 네. 그렇게 불을 쌓인 사람은 과연 자녀를 어떻게 키웠을까요? 이건 정말 모든 부모의 관심사일 것 같아요. 네, 그의 교육 철학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되죠. 자녀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은 주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 될 만큼의 돈은 주지 않는다. 이 말 정말 유명하잖아요. 네, 이 문장 안에 그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어요. 한번 나눠서 살펴볼까요? 먼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만큼이라는 건 돈이 없어서 꿈을 포기하는 일은 없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일종의 안전망이나요. 그렇죠. 대학 학비든 창업 자금이든 아이의 잠재력을 가로막는 경제적인 족쇄는 채우지 않겠다는 부모로서의 약속이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두 번째 부분, 아무것도 안 해도 될 만큼은 주지 않는다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맞아요. 버핏은 노력 없이 모든 것을 손에 쥔 삶을 가장 경계했어요. 그런 삶에는 목표도, 성취감도, 실패를 통한 배움도 없다고 본 거예요. 오직 소비와 오락만 남은 인생? 네, 그게 인간을 얼마나 공허하게 만드는지 정확히 알았던 거죠. 복권 당첨자의 비극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거고요.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 교육 방식도 정말 철저했더라고요. 미국의 다른 부자들처럼 값비싼 사립학교가 아니라 평범한 공립학교에 보냈고, 네, 아이가 16살이 됐는데도 차를 사주지 않아서 버스를 타고 다니게 했다고 하죠. 용돈도 그냥 주지 않았다고요. 그럼요. 잔디를 깎거나 낙엽을 치우는 것처럼 집안일을 해야만 받을 수 있었죠.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부자인지 전혀 티를 내지 않아서 딸 수지가 어렸을 때 아빠 직업이 뭐냐는 질문에 증권 분석가를 보안 요원으로 알고 있었다는 일화는 정말 유명하죠. 잠깐만요. 증권 분석가를 보안 요원으로요? 그 정도로 부를 숨겼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아이들의 평범한 가치관을 갖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느껴져요. 그렇죠. 그의 교육 방식의 정점을 보여주는 일화가 바로 집에 슬롯머신을 들여놓은 이야기예요. 아, 저도 그 이야기 듣고 무릎폈어요. 아이들이 잔디 깎아서 힘들게 번 돈을 그 슬롯 머신에 넣겠다면서요. 네, 아이들은 땀 흘려 번 돈이 몇 초 만에 사라지는 경험을 집이라는 아주 통제된 환경 안에서 하게 되는 거죠. 와, 이 경험을 통해 아이들은 말로 100번 듣는 것보다 더 강력한 3가지 교훈을 몸으로 배워요. 첫째, 도박은 구조적으로 하우스에게 유리하다. 네. 둘째, 돈은 벌기는 정말 어려운데 잃기는 너무나 쉽다. 그리고 셋째, 단기적으로는 운이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확률이 이긴다. 세상의 냉혹한 진리를 아주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르친 거네요. 정말 현명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버핏이 평생 사람을 평가하고 기업을 인수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본 자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지능이나 배짱 이런 걸 줄 알았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그의 대답은 아주 뜻밖이에요. 바로 친절함입니다. 친절함이요? 아니, 월스트리트라는 정글에서 살아남은 자본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친절함을 꼽는다고요? 솔직히 좀 위선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물론 버핏이 말하는 친절함은 단순히 상냥하거나 나이스한 태도로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은 뜻이 있죠. 어떤 거죠?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태도,
그리고 특히 자신이 권력이나 우위에 있을 때도 상대를 존중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톰 머피처럼 어려운 결정을 내리면서도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능력, 찰리 먼거처럼 직설적이지만 상대의 인격을 모욕하지 않는 지혜 같은 것들이죠. 아, 그런 의미의 친절함이군요. 그럼 그가 왜 그토록 친절함을 강조하는 건가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친절은 비용이 들지 않아요. 지능이나 재능, 학벌, 재산 같은 건 타고나거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친절은 그야말로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누구에게나 베풀 수 있는 덕목이라는 거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미덕이라는 말이군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이게 더 중요한데 바로 친절함이 복리이자처럼 불어난다는 거예요. 아, 복리이자요? 네, 이 개념이 정말 흥미롭죠.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과 다시 일하고 싶어하고 그 사람이 공경에 처하면 기꺼이 도와주려고 해요. 실수를 해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이런 선의가 쌓이고 쌓여서 엄청난 사회적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쉽겠네요. 단기적으로는 공격적이고 무례한 사람이 남을 밟고 더 빨리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요. 주변에 정만 쌓이고 중요한 정보도 그 사람을 피해가고 결국엔 누구도 그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되죠. 고립되는 거예요. 기회의 문이 점점 좁아지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 친절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계속 기회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훨씬 더 많은 선택지와 가능성을 갖게 된다는 게 버핏의 생각입니다. 결국 평판에 대한 이야기와도 연결되네요. 그는 늘 사람은 나이가 들면 결국 자신이 받을 만한 평판을 얻게 된다고 믿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친절함은 그냥 도덕적인 선택이 아니라 가장 이성적이고 확실한 장기 투자 전략인 셈이네요. 네,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사람들의 장기적인 소득을 예측하는데 수학 능력 같은 하드 스킬보다 협업 능력이나 공감 능력 같은 사회적 기술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었죠. 버핏의 통찰이 현대 연구로도 증명되고 있는 셈이에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쭉 돌아보니 결국 하나의 거대한 맥락이 관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마장에서의 깨달음부터 관계 맺는 법, 자녀 교육, 그리고 친절함의 가치까지 모든 것이 결국 장기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라는 하나의 뚜리에서 나온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는 항상 복리의 마법이 작동하는 포지티브 썸 게임을 선택했어요. 그게 투자든 인간관계든 평판이든 말이죠.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제로섬 게임에 뛰어들기보다는 시간이 내 편이 되어주는 게임의 판을 짜는데 평생을 바친 거예요.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지식을 쌓거나 자산을 늘리는 데 집중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하지만 버핏의 인생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어쩌면 이런 걸지도 몰라요. 당신이 쌓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답은 재무 상태표에는 기록되지 않는 것들, 바로 우리의 관계, 인격, 그리고 평판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남겨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버핏의 말처럼 친절함이 복리이자가 붙는 가장 확실한 장기 투자라면 오늘 당신의 삶에서 미래에 거대한 가치로 불어날 수 있는 아주 작은 친절의 씨앗을 어디에 누구에게 심어볼 수 있을까요?